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 한국신용평가에서 재직하고 있는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출근하신 건가요? 아니요, 출근했다가 잠깐 커피 사러 내려왔습니다. 커피 사러? 되게 회사 분위기가 그래도 자유롭나 봐요. 이렇게. 네네네.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저희 63빌딩에 입주해 있어서 여기 63빌딩 1층이고요. 같이 가실까요? 근데 63빌딩이라서 그런지 뷰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조금 이제 차근차근 예전 일부터 좀 여쭙고자 하는데, 네. 일단 회계사 준비랑 이제 합격에 관해서 좀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회계사를 좀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하나는 좀 제가 숫자를 다루는 거가 적성이 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직업들 중에 대표적인 전문직이 이제 회계사이다 보니까 좀 관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주변의 조언을 많이 들었는데, 회계사가 본연의 업무인 감사 말고도 다양한 재무 분석이나 잘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금융권 일이나 재무 분석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언을 많이 들어서 관심 있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수험 기간은 어느 정도였던 건가요? 네,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준비해서 1년 반 정도 걸렸고요. 1년은 휴학하고 공부를 했고, 운 좋게 동차로 붙어서 빨리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동차인 게 더 대단한 이유가, 여러분들 이걸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또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2014년에 이제 회계사 시험을 쳤는데, 그 당시에 이제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 1차랑 2차가 수석을 다르게 뽑잖아요. 네. 1차 수석과 2차 수석이 같은 경우가 원래 잘 없는데, 그걸 한 해 동시에 다 수석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좀 약간 말씀드리자면은 그 2차 시험 1등은 동차생들 안에서만 뽑는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유예생들이랑은 같이 경쟁하지 못했던 그런 건 있습니다. 저는 이건 또 처음 알았네요. 해보질 못해서 잘 몰랐는데. 그렇군요. 커리어 부분으로 좀 이제 넘어가서, 합격 후에는 좀 어떤 진로를 구체적으로 가지셨던 건가요? 저는 일단 학부 재학 중에 합격을 해서 3학년까지 하고 합격을 해서 이제 1년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감사 시즌의 파트로 3일회계법인에서 3개월간 일을 하고, 이제 그러고 2016년에 이제 다시 3일회계법인 텍스본부로 그때는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텍스본부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사실 학부 때 관심 있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신용평가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기회가 우연하게 생겨서 이제 신용평가 회사에 지원을 했고, 그러고 나서 2017년에 이제 지금 회사인 한국신용평가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를 거쳐서 또 텍스본부를 거쳐서 지금 계신 한국신용평가. 네, 맞습니다. 에서 좀 하고 계신 직무나 본부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일반 기업, 개인들은 아니고 일반 기업들의 신용 등급을 이제 평가를 하는 회사이고요. 보통 기업들이 신용 등급이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기업들의 레퓨테이션 관리 차원에서 등급을 의뢰를 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일반적으로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단기사채, 기업어음 이렇게 좀 조달을 할 때 공모채로 발행을 하려면은 법적으로 자본시장법과 뭐 금융투자업 규정 이런 거에 따라서 국내 허가된 신용평가 회사 중에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신용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첨부가 되어야 일반 투자자들한테 모집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를 포함한 3개의 국내 신용평가 회사가 이제 회사채와 기업어음 평가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아예 회사채를 발행할 때는 신용평가를 맞습니다. 받아야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건 맞습니다. 처음 알았네요. 근데 기업이 이제 신용평가를 받으러 만약에 이제 오면은 어떤 식으로 신용을 평가받나요? 이제 업종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 방법론이라는 걸 이렇게 공시를 해두고 있어요. 이제 이 방법론이라는 것도 이제 법적으로 신용평가 회사들이 너네가 어떻게 이 회사를 평가하는지 약간 원칙을 담아서 미리 공시를 해두어야 시장과 투자자들이 그거를 이제 투명하게 보고 이제 신용 등급을 믿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법적 체계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지금 절차이고요. 그래서 일단 의뢰를 해주시면은 이제 담당 업종,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다 이러면 제조업체에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한테 이 평가 의뢰가 가서, 그러면 저희는 업무가 좀 개인적인 업무입니다. 요 단계에서는 이제 개인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평가 대상 회사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그 업종의 산업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피어 회사들이 뭐가 있는지도 분석을 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분석을 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회의 절차인데, 여기서는 이제 평가위원회라고 해서 애널리스트가 제시하는 신용 등급과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근거를 쫙 이렇게 분석을 한 거를 회의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법인으로 치면 파트너 정도 되시는 경력이 높으신 위원분들이 4분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그 4분이 다수결에 의해서 등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하고 계신 업무는 이 애널리스트 일을 그렇죠. 하고 네.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러 이제 직무 중에서 현 이제 애널리스트를 선택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신용 등급이라는 게 좀 익숙한 듯 하면서도 좀 낯설기도 한 개념인데, 이게 조금 관심 있게 보다 보면 되게 파급력 있는, 또 그리고 약간 상징성 있는 어떤 기업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만큼 전문성도 있고요. 이런 국내 신용평가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면서 특징은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업무 비중이 조금 높다 보니까 본인이 좀 개인 스케줄에 맞게 좀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본인 성향이 잘 맞다 그러면은 좀 충분히 장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분석을 하거나 이제 선후배 분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하면서 좀 이제 이해도가 높아질 때 거기서 오는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말씀드려야 될 게 2개나 있습니다. 하나는 9시 반, 5시 반입니다. 출퇴근 시간.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 건데, 저희가 영업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점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회사나 뭔가 직군에 비교할 때 좀 단점도 있을까요? 단점. 사실 모든 회사의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업무량이 적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적지 않은 만큼 배우는 것도 있고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이제 혼자 대부분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일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실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실수라기보다 사실 저희 신용평가 애널리스트로
이제 처음 일하시는 분들은 다 겪으실 당혹스러움일 것 같은데 입사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혼자 일을 하는 거야. 이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제 회의에 가져가서 이제 제 논리를 얘기하다 보면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사실 PT 경험이 많지도 않은데 그쵸. 회계사들이 대부분 PT 경험이 많지 그쵸. 않죠. 그 파트너급들의 이제 위원분들 앞에서 말을 하고 이제 그분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그럴 때 사실 제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기도 하고 조금 그런 당혹스러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입사하신 분들이 다 느꼈을 감정인 것 같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저도 혹시 그럼 일하시면서 조금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젠가요? 개인적으로는 휴식과 이제 일하는 거에 간의 균형이 잘 맞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 같고 조금 업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신용 등급이 되게 이 회사를 하나의 지표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회사와 비교가 가능한 지표이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됩니다. 이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근거를 댈 수 있고 좀 어느 정도 체계 있게 좀 등급을 부여를 했다라는 기분이 들 때 그래도 헛되이 하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신용평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저도 뭐 투자할 때나 아니면은 이제 감사가 나갔을 때나 아니면 딜 업무 할 때도 그 회사의 신용 등급을 먼저 찾아보거든요, 사실. 마지막으로 조금 이거를 보고 계실 이제 뭐 준비생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분들에게 그냥 마지막 수석으로서 한마디. 일단 회계사라는 직업이 요즘 더 시장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꼭 신용평가사가 아니더라도 회계법인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거를 활용해서 본인의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꼭 하나의 길을 정해놓고 회계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실 때 회계사가 좀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평가 업무도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보람이 있는 편이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 이제 뭐 드시러 가실까요? 네, 뭐 드실까요? 이게 뭐 맛있는 거 있나요? 얘기 안 드렸는데 이게 단점입니다. 먹을 게 많이 없습니다. 이 63빌딩 근처가 좀 식당이 많진 않습니다. 맛집이 없답니다, 여러분.